자, 56쪽에 보면 조금 다른 얘기의 현장 학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연극 관람을 할 때 공연 문화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사항 세 가지를 얘기를 하래.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얘기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얘기까지 확장이 되겠죠. 그렇죠? 꼭 공연 문화를 준수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공장소에 대한 예절에 대한 얘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점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연극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입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입장이 되는, 요즘에도 모여라 꿈동산을 하던가요? EBS에서 하는 게 모여라 꿈동산 맞죠? 아, 딩동댕 유치원인가? 너무 옛날 얘기였나 또? 큰일 났네. 이거 시대를 못 따라가고. 어쨌든 딩동댕 유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대를 하죠. 모르세요? 나는 프로그램 제목은 헷갈려도 내용은 알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연이고 그게 수입원이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그 김재동 씨 그 강연료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서요. 1,550만 원. 얼마지? 1시간 반 동안? 3시간 동안?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1,550만 원. 근데 알아야 되는 게 그게 김재동 씨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랍니다. 대관료, 음향, 조명 그런 게 다 합쳐서 예산이 1,550만 원이었대요. 출연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C일보는 참. 하여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필요해. 그리고 사실 공연 문화, 그거 제목 잊어먹었네. 피터팬이 그 처음 공연된 게 영국의 뮤지컬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피터팬이 처음 공연된 게 영국의 뮤지컬인데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인데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작가가 아이들을 낳고 죽은 엄마가 죽기 전에 같이 지내고, 엄마가 아이들이 몇 명이었더라? 되게 많은 아이들을 낳고 저 세상에 갔는데 그 아이들과 잠깐 지내면서 그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얘기가, 대부분의 뮤지컬이나 대부분의, 일단 오페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뮤지컬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있나요? 피터팬은 뮤지컬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라이온 킹은 어때? 라이온 킹 오리지널 버전이 우리나라에 왔던가요? 그럼 걔네는 영어로 하나요? 한국어로 하나요? 영어로 하나요? 걔네 그러면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거 그대로 그 팀 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할머니라니까요. 마법사 할머니, 지팡이 들고 나오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 외국의 셀러브리티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할머니는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혹시 그래서 라이온 킹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라이온 킹을 보면 그 배우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렇게 뒷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속속이 이렇게 들어가서 관객들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건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게 거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몇 가지를 빼놓고는 사실은 캐츠도 보러 가기 힘들지 않나요?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나 돼야 그걸 보러 갈 수 있지, 사실 아이들이 보러 갈 수 없어요, 거의. 아까 우리 신도림 얘기 잠깐 했는데, 도림천 얘기하고 신도림 얘기 잠깐 했는데, 거기 상설 뮤지컬
공연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거기 그 극장장님을 알거든요. 극장장님을 알아요. 거기 그분 되게 독특한 양반이에요. 근데 하여튼 거기 보면 아이들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 뮤지컬들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생에 누가 표 줘가지고 준 거 2번, 표 줘가지고 준 거 2번 갔는데 하나는 그 이름 잊어먹었어요. 그 비가 프로듀싱해서 만들었던 그룹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던. 예? 엠블랙이에요. 이름을 기억하시네. 거기에 나왔던 애 중에서 하나이가 티켓 파워 때문에 돼가지고 했었던 공연 하나 받아서 그런 류의 공연 본 게 다거든요. 엄청 비싸다면서요. 멀리서 보는 것도 10몇만 원? 그럼 가까이서 진짜 생생하게 느껴지는 건 얼마나 돼요? 30? 더 돼요? 50? 모르겠네. 하여튼 안 가봐서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고 이제 힘들어요. 아이들의 경우는 공연 문화가. 근데 설사 공연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공연을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암전돼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될 공연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하게 제시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참 처음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게 뭐지? 공연 문화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약속을 지켜요. 뭐 이렇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관람을 갈 때 봐야 되는 내용이라면 이게 하나의 현장 체험 학습으로 생각이 된다면 사전 활동, 현장 체험, 사후 활동으로도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인어공주도 뮤지컬로 하든가? 뭐 그거 온다면서요? 겨울왕국? 겨울왕국 온다면서요? 여름에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한다면서요? 모르겠네. 겨울왕국을 보러 간다고 쳐봐. 겨울왕국이 뭔가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그게 스포일러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고 예를 들어서 동화를 통해서 먼저 느끼고 다른 예술 작품으로 또 다른 기쁨으로 느끼고 갔다 와서 또 활동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필요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답보다는 물론 처음에 딱 보면 유아들과 함께 연극 관람을 갈 때 공연 문화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공연 문화에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결국 공연 문화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대답은 여기 나온 건 사실은 하나야 하나. 약속을 정해서 공연 시에는 공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공연은 몰입하게 관객들이 해요. 오해락 궁동산 아니라 뭐라 그랬지? 딩동댕 유치원? 맞아요? 딩동댕 유치원에서 보면 번개맨이 있어요. 번개맨이 지금 3대째인지 4대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딩동댕 유치원은 있었나요? 그때도 번개맨은 있었나요? 그 번개맨이 지금 번개맨인가요? 아니에요. 그분 그만두셨어요. 되게 유명한 분 계세요. 번개맨. 그래서 번개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벌레 역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마치 저기 같아요. 포켓몬 그 악당들 이름 있죠? 로봇단? 로켓단? 나는 포켓몬 세대가 아닙니다. 자랑이라고. 포켓몬 세대여야 되는데. 그 로켓단처럼 그 번개맨과 싸우는 악당들 있죠. 기억나세요? 예. 그런 사람들이 관객을 유도하게 해요. 거기 가서는. 그래서 몰입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공이라도 던지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고 관객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야.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토의를 통해서 거기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용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공연 문화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더 유리해요. 거기서 질서 준수로 뭘 하겠습니까? 함부로 소리 지르지 않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요. 공연을 할 때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지 않아요. 끝난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남아있지 않고 같이 나와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요즘 시험 문제는 적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공연이라고 하는 걸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 공연을 교육과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세요.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사전활동, 현장 체험학습에서의 관람 시에 주의해야 될 점, 사후활동까지 연결지어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됐나요? 네.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57페이지에 교통경원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고 한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뭐냐? 자, 이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들 사전 답사를 갔다 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가정에, 필요할 경우 견학할 장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자원봉사 인원을 확보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갖춥니다. 예를 들면 명단, 주소 이런 얘기 갖춥니다. 쭉 들어올 수 있겠지. 사전학습으로 견학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전 지식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들어올 수 있겠죠. 요즘 시험 문제는 그래서 전화하라 그래요. 교통공원에 전화해서 섭외하라 그래요. 섭외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용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내용에서는 우리가 왜 거기를 확인해야지. 혹시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기소개 들어가야지. 자기소개도 안 하고 다짜고짜로 거기 교통공원 맞죠?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 지역사회와 연계가 안 되잖아.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군데 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소개하고 미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지. 요즘에는 뭘 통해서 확인해요? 홈페이지, 팜플렛, 확인해서 혹시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밝혀야죠. 전화를 할 목적. 현재 교육과정을 이걸 하고 있는데, 교통기관을 하고 있는데 가서 교통기관 교통신호 준수를 실제로 체험해 보고 싶어서요. 날짜 이때 가능할까 여부. 그럼 고맙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그쪽에서 위탁 교육을 해주시는 것들이 있나요?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꼭 뭐 해야 되지? 사전 답사의 약속을 정해야 돼요. 필요하면 공문서를 보내드릴까요도 얘기를 하고, 공문서를 보내는 거에 대한 얘기, 사전 답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언제 뵙도록 하겠습니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경계가 없어졌어. 구술과 수업실에는 경계가 없었어. 집에서 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따르릉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따르릉으로 전화 받는 사람 거의 없는데, 다들 내가 전화로 시연을 하라 그러면 따르릉 그래서 굉장히 놀래요. 나랑 큰 세대 차이가 안 나는구나. 나 때도 따릉이었는데 여기도 따릉이구나. 심지어 노래도 따르릉이지. 홍진영 노래인가? 따르릉 맞나? 김영철 노래인가? 되게 희한했어요. 하여튼 근데 따르릉 그렇다고 무슨 삐뽀 이럴 수도 없고, 응? 그렇게 하시나 봐요. 꼭 그렇게 준비해 두셔야 돼요. 이게 요즘 구술이에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볼까? 2017학년도 현장학습의 직답형을 보면 대구야.
대구는 유아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몸 튼튼 마음 튼튼 기초 체력 기르기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대구교육청이라면 이런 내용들의 프로그램들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으로 찾고 연구 학교가 뭐가 있는지, 연구 유치원이 뭐가 있는지를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바깥놀이 활동을 계획해서 인근 공원에, 근데 말은 거창한데 결국 인근 공원에 산책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 아니죠. 그리고 문제로 뭐 줬어요? 사전 답사 시 교사가 점검해야 될 3가지, 유아에게 지도해야 할 안전수칙 3가지. 자, 답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1차 문제는 뭐라 그랬어? 안전. 제2차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세 번째 얘기는 뭐로 봐야 돼요? 지원. 내가 여기서 뭘 답해야 되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술의 어려운 점이거든. 3가지 얘기를 하려는데 3가지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인근 공원으로 간다 할지라도 유치원 밖을 나가는 순간, 아니 유치원 안에서도 그렇지만 제1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돼? 안전. 두 번째 뭐가 돼야 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몸 튼튼 마음 튼튼. 기초 체력이래.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세 번째 지원. 그 안전 얘기하면서 여기 내는 얘기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동 경로에서의 교통 상황 확인하고, 안전과 건강은 같이 가는 거잖아. 화장실, 음료수 등 마련하고, 이런 얘기 다 안전과 건강에서 다 다뤄야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죠? 답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건 예전이야, 예전. 요즘 시험 문제에서는 더 정밀하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에서 그러면 그래서 안전수칙으로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나오지만 교통안전, 놀이안전, 대인안전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죠. 봐봐. 그러면 교통안전은 예를 들어서 이동경로로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산책로나 아니면 공원에서에 대한 교통안전으로 하나 얘기를 할 수 있어.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에서는 놀이안전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원, 인적자원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종 문제, 유괴 문제, 대인안전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 답의 구성은 안전, 그지? 이동과 활동 중에 안전, 건강. 두 번째는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세 번째는 지원이에요. 첫 번째나 세 번째는 그렇다고 쳐. 응? 그것에 대해서 교통안전, 놀이안전, 대인안전으로 나눠서 답은 냈다고 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건 사전 답사 시 교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면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에서 점검해야 되는 건 답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활동은 놀이여야 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에서 점검해야 되는 건 답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교육과정으로 힌트 나온 게 뭐예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뭐? 기초체력 기르기.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교육과정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초체력 활동. 그러면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는 공터, 아니면 기초체력을 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의 안전성이면 시설 점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용시 유의점, 유아들에게 맞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유치원에서 같이 가야지. 꽃갈 유치원에서 같이 가야지. 꽃갈 대신에 민첩성을 기를 수 있는 게 있을까를 찾아봐야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지. 있는데 위험하다면, 있는데 유아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지.
됐나요? 네. 자, 이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59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교통원으로 가기 전에 사전 답사합니다. 가정상신문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사전 활동합니다. 그죠? 그 사전 활동의 내용 안에는 현장 체험 학습의 목적 얘기합니다. 그렇죠?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얘기합니다. 맞나요? 자, 60페이지 갑니다. 뭐가 나왔어요? 자원인사하려. 소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답변의 소재로. 학부모의 다양한 특기를 교육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매뉴얼이에요. 나와 있는 거. 일일 교사로도, 원래는 일일 교사를 하시기도 하죠. 특별한 재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맞아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다고 들은 그 드라마가, 같이 살아주시는 분한테 드라마 중에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슬기로운 감방생활 생각나요. 거기서 정웅인 씨가 그 교도관의 역할을 하는데 매일 죄인들과 만나고 해서 되게 직업적인 소명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없는데 뭔가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이의 학교에 맞죠? 가서 유치원인가 학교인가 가서 아이들에게 일일 교사로서 하게 되죠. 그런 형태의 역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example과 supporting. 일일 교사를 한다라면 뭔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오시는 일일 교사에 대한 얘기는 칫솔.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항상 치과의사 한 명씩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칫솔, 바람직한. 근데 사실 그걸 치과의사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사들도 다 아는데. 근데 하여튼 그렇죠. 두 번째, 교육자료 제작. 수업 부담을 줄 수 있다. 특기를 살린다.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들, 저는 저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그림 잘 그리고 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손에 가면 뭔가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저희 집에서는 저한테 그럽니다. 전형적인 똥손이라고. 음식도 내가 하면 이상해져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 한 지 꽤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진짜 예전에 음식 잘했거든요.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혼인 초기만 하더라도 아내보다 제가 잘했었어요. 근데 지금 못하겠어요. 감이 없어요. 일단 간이 안 맞아. 간이. 근데 어쨌든 뭔가 제작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얘기. 세 번째, 수업 보조교사.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도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입장들. 마지막에는 자원봉사를 보조 요원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앞에서 봤었던 얘기들과 연관지어봅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거의 동반자적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커버가 돼요. 앱스타인 얘기로. 학급 자원봉사자, 자원인사, 일괄영리 보조자, 교구 제작의 보조자, 현장 학습을 할 때 보조 인력, 이런 얘기로 다 정리가 됐던 거예요. 매뉴얼입니다. 거의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셔야 돼요. 62쪽으로 갑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2007년도에 나왔지만 요즘에도 내려고 해요. 2007년도에 나온 얘기지만 요즘에도 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아침 당일 수업에 필요한 교재 교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쓰래요. 이 문제를 만약에 받았다고 해봐요. 뭐 때문에 낸 거지? 이 생각을 한다면 뭐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융통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1차적으로는 빨리 만들 수 있는지를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 전에 준비를 하는 게 맞지. 근데 왔는데 까먹었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생각나면 준비를 한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보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뭐가 돼야 돼? 대체 가능한 활동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재 교구를 사용하는 활동 대신 다른 활동을 먼저 해도 되는지, 선후 관계를 바꿔도 되는지.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 교구 중심의 형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교재 교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육 활동을 위한 거예요. 즉 직접적인 활동이 먼저고 그 활동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재 교구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학급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마무리를 좀 지었어요.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로 가봅시다. 교육과정 설계의 첫 번째 파트로 나오는 건 바깥놀이 얘기가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바깥놀이 얘기. 볼게요. 바깥놀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런 얘기. 교사가 바깥놀이터와 숲을 활용해서 지우의 어려움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 2가지와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그 어려움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유아의 특성, 어머니께 이야기할 유아의 발달 특성과 관련된 바깥놀이의 교육적 효과 2가지와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초록 유치원에는 실어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깥놀이터와 숲이 있다. 교사는 지우가 다른 또래에 비해 과체중이고, 아하, 그러면 비만 문제구나. 다른 유아들과 어울리지 못해. 아하, 건강 문제 하나, 사회관계 문제 하나. 하필이면 바깥놀이터와 숲을 이용해서 매일 1시간씩 바깥놀이를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려고 한다. 방안 2가지가 뭐냐? 그러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냐? 그 교육과정 운영 전략이 와야 되죠. 사회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신체 활동의 형태 하나, 협력적인 과정 하나, 공동 경험의 하나 이렇게 와야 되죠. 어머니께 이야기할 유아의 발달 특성과 관련된 바깥놀이의 교육적 효과 2가지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우 부모님께서는 지우를 바깥놀이를 그만시키고 수교육을 시켜달라고 한다. 그러면 기초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하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바깥놀이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지우 성격이 괴팍해진다. 그래서 성격 형성에 대한 혹은 정서 함양에 대한 얘기 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문제 파악이 되면 내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비만 지도로 답변을 하죠. 바깥놀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 비만 문제는 뭐 다양한 운동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바깥놀이터를 활용해서 뭐 운동을 하고 그게 비만 문제로 해결이 되면 열량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놀이시설, 어떤 기초체력, 어떤 운동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좋겠지. 맞나요? 두 번째, 협동놀이를 계획해서 유아가 사교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교성, 사회성, 사회적 관계 형성. 그럼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게임? 바깥 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뭐가 있을까?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은 뭐가 있을까? 아니면 큰 공터에서
게임 도구를 마련해 놓고 할 수 있는 게임으로 가야 될까? 그런 예시문을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여기 답변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답하지 않고 피해갔어요. 만약에 정화작용, 반복과 역할전환을 통해서 정화작용을 한다면 뭐로 설명을 해줘야 돼? 괴팍한 성격? 그렇겠지? 그러니까 점수를 얻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우 성격이 괴팍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깥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부정적인 감정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이해를 해야 되죠. 크게 친구들과 함께 뛰며 큰 소리로 부르고 대답하고 하면서 실내에서의 활동과 달리 큰 소리로 부르고 대답하고 하면서 정신건강을 건전한 성격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각적 경험까지는 잘 왔는데 그게 어디와 연결을 지었어야 돼? 수교육. 그럼 예를 들어야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아카시 나무 아세요? 아카시아, 아카시. 저 어렸을 때는 그 아카시 꽃잎을 따서 입에다 넣고 이렇게 쭉 뽑아서 아구자구 씹어서 꿀은 받아들이고 꽃잎은 버리고 그랬었어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먹으면 죽어요. 두 번째는 아카시가 지금 많이 안 보이는 이유는 개량을 좀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개량을 해서 원래 아카시가 다른 나무를 죽인대요. 뿌리가 깊어서.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가로수도 아카시가 있었어요. 껌도 아카시아가 있잖아요. 아카시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봄에 날리는 그거 문제가 되는 거 가로수 아시죠?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팝나무인데? 조팝나무예요? 조팝나무예요? 무슨 팝나무인데? 네. 그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거 도대체 누가 그거를 가로수로 심어서 신도시에는 그거를 다 심어놔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산이나 이런 데는 다 아카시였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동네에 아카시 숲 옆에 아카시가 있다라고 하면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아세요? 이거 나한테 전화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거 아세요? 그래서 수색이 할 수 있죠. 뭐는 안 되겠어. 뭐는 아카시아 나무를 따서 사실 나무 따는 것도 그렇고 땅에 떨어진 아카시아 나뭇잎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은 나뭇잎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오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수세기니까 왜 안 되겠어? 바깥놀이를 하면서 수세기가 되지. 주변에 숲을 갔다 오면서 수세기가 되지. 또 막 그러지 마시고요. 주머니 양쪽에 누가 돌을 많이 가져왔나를 가지고 수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아름드리 나무를 몇 명이 같이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뭘 몇 명이 잡아? 손가락으로 잡아도 되는데. 외국의 경우는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보존해 놓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본 거는 지인의 잠깐 초대를 받아갖고 캐나다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밴쿠버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밴쿠버의 노스 밴쿠버,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가게 되면 좀 보호림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왔는데 뭐 의논할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산길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산책까지. 그래서 나는 무슨 산책이야. 우리 생각한 게 저 동산 정도를 생각을 했죠. 갔는데 저건 어른이 잡아도 5명이 잡아도 안 될 만한 나무들이 그냥 쭉쭉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상적이게 본 거는 그 산책길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한 그대로야. 호수가 있어요. 아침이야. 물 한 개가 있어요. 아침 무렵에 물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와 여기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분 댁에 가서 아침을 잘 얻어 먹고 자야 되잖아요. 시차 때문에. 근데 거기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평일날 갔어요. 와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슈타이너 유치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발도르프 유치원,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유치원은 아무것도 아닌 게 내가 짧은 영어인데 다 알아듣겠어. 아이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뭐 그냥 run, jump 이것밖에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stop, freeze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큰 나무를 밟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뛰어내리고 누가 오래 있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누가 떨어지면 교체하기 뭐 이렇게 하고 호루라기 부르면 다음으로 옮겨가기 그래서 떨어지면 교체하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막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건데 걔네들도 나뭇잎 있잖아요.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누가 더 힘을 많이 줘서 하나 이런 것들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어떤 아이는 앉아갖고 땅에다 그림 그리고 있고 선생님 옆에 걔가 멀리 가지 않게 선생님 옆에 있고 계속 저쪽으로는 얘기하고 있고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15명인데 교사가 3명이었어요. 끝났어요. 내가 거기서 보고 진짜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뭔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속상해 죽겠지. 수교육으로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돌로도 할 수 있을 거고 수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나무 얘기하면서 돌로 몇 번 만에 나무를 몇 번 만에 이 돌을 몇 개를 옮기면 몇 번을 옮기면 이 나무의 길이를 잴 수 있을까를 하면서 수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다. 오전부터 가르쳐드리는 원칙. 길게 말한다. 토픽 잡고 익샘플을 길게 말하고 서포팅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준다. 그것만 갖추면 극복이 돼요. 67페이지로 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깥놀이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안전지침을 말하죠.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며 교내에 작은 연못이 있고 가까이 숲이 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놀이기구는 철로 되어 있는 정글짐과 근해 복합놀이시설이 있지만 놀이시설이 별로 없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함께 사용하여 바깥놀이 시간에 제한을 받아 일주일에 1, 2회 정도만 한두 시간의 바깥놀이를 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죠. 자, 안전지침에 비추어서 개선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까? 운영 방안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 일단 작은 연못이 눈에 들어와야 돼. 아까 저도 그 호수 얘기 해드렸잖아요. 접근할 수 없게 자연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길로만 접근할 수 있고 아이들은 항상 선생님과 같이 있어요. 산책로가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유치원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교내에 작은 연못이 있다고 해서 작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에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안전지침의 바깥놀이 운영 방안에서는 그 부분에서 놀지 않도록 한다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마련한다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확인이 돼야겠죠. 다음, 왜 철로 되어 있는 정글짐 얘기를 했을까? 철로 되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혹시 산화의 문제는 없을까? 녹이 쓰는 산화의 문제는 없을까? 놀이시설이 더 갖춰져야 되지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근, 놀이터, 공원, 지역사회 시설 이 얘기가 들어와야 돼.
그 얘기가 들어옴과 동시에 무슨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어? 바깥놀이 시간에 제한을 받는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어. 규정 시간을 지키도록 한다가 들어와야죠.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확인이 되시겠어요? 네, 이 정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바꾸어서 내고 있었구나, 이렇게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바뀌어진 추세 하나는 인문학적 소양을 물어본다는 추세가 아주 크게 바뀌어진 내용이지만, 답변을 구성하는 예시문이나 이런 건 예전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김 교사는 평소 안전지도가 걱정된다며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거의 하지 않는다. 해주고 싶은 조언이 뭐냐? 그럼 그 조언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죠. 왜 바깥놀이가 필요합니까에 대한 필요성을 논해야 되잖아요. 필요성을 논한다 그러면 결국 발달에 관련된 부분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로 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영역으로 나눠볼까?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과 사회관계, 아니면 자연 탐구 이런 쪽으로 갈까? 5가지도 할 수 있겠지.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답 하나만 보게 가게 되면, 바깥놀이는 유아의 신체 발달을 돕는다. 대근육을 활용한 다양한 운동 기술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야 된다니까. 바깥놀이는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예를 들어줘야 된다니까. 왜 사회성 발달이 되냐? 혹시 내가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고 싶으냐? 그럼 바깥놀이를 통해서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 순서를 지키거나 아니면 협상 전략 등을 발휘해서 놀이기구를 공유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 양보하기, 요청하기, 이런 말들이 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짧게만 얘기하면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평가자들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점수를 줄 거리가 없어서 점수를 못 준다 그랬어요. 잘못된 대답이 아니라 왜 거기서 답이 그쳐졌는지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건 그 예시고 활동의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적어도 여기 보면 교대하기, 나누기 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그럼 어느 상황에서 교대하기를 할 수 있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험 문제는 이렇게만은 안 나오니까 마음 놓으셔도 돼요.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찾아가는 게 문제지. 정서 발달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는 즐거움을 준다, 긴장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언제 소리칠 수 있을까? 공놀이를 하면서 크게 공을 요청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공을 가지고 농구 골대, 낮은 농구 골대에 넣으면서 성취감을 가져서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문제죠. 69페이지 보면 바깥놀이는 유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 발달, 그러면 신체운동 건강만 아니라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의사소통에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 사회관계에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 예술경험에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 자연탐구에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를 사실은 더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답안도 약간 좀 부족합니다. 단지 바깥놀이만 하게 되면 그냥 나와 있는 것처럼 긴장감을 해소합니다, 뭘 합니다, 이런 거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문제를 봐보세요. 바깥놀이는 유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러면 신체운동 건강 파트는 하나를 잡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필요해야 돼? 수행해야 될 역할 4가지라 그러고, 왜 하필이면 4가지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의사소통 발달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전인 발달이라고 하니까. 사회관계에서는 어떤 발달을 할 수 있을까? 예술경험에서는 뭐? 자연탐구에서는 뭐? 자연탐구 얘기는 좀 했으니까 예술경험 얘기를 좀 해볼까? 예술경험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미술활동 얘기해볼까? 바깥놀이 얘기하면서 미술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연물을 이용한 형태의 활동? 포타주 할 수 있잖아요. 색깔을 달리해서
흙으로 풀그림 그리게 할 수 있잖아요. 나뭇잎으로 프로타주와 비슷한 염색은 어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회관계는 뭐로 얘기하고 싶어? 바깥놀이. 앞에서 했던 얘기 다예요. 게임, 함께하는 활동. 의사소통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연에서 만나는 새로운 어휘에 집중하는 거야. 어휘에. 그럼 사실 내가 식물의 이름도 좀 알아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자연물에 대한 어휘를 사용해서 이야기 나눔으로써 어휘 확장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들레, 봄에 꽃인 민들레, 또 벚꽃, 목련, 철쭉 등에 대한 꽃을 이름을 알고 어휘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탐구 그 얘기에서 각각의 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색깔, 크기, 향기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바깥놀이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해봤어요. 자, 다음 파트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 이 제목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가 바깥놀이에서 나왔냐? 문제가 유아의 특성에 관련된 거냐? 문제가 혼합 연령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틀을 갖추느라고 이렇게 나눠서 드린 거예요. 자, 교육과정 설계에서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대? 유아 특성 파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대요. 그럼 유아 특성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주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70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은 만 5세반 20명을 맡고 있는 초임교사인 윤교사의 반성적 저널이다. 이 상황에서 유아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 세 가지와 이유를 제시하시오. 세 가지의 익샘플을 찾고 서포팅으로 정리가 돼야 되잖아. 그것도 뭐라고 썼대? 이유로. 오늘은 미술활동으로 양말을 이용한 물고기 만들기 활동을 준비했대요. 이때 필요한 재료는 유아들을 한 명씩 순서대로 나르게 하여 나눠줬대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재료를 먼저 받고 기다리는 유아들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하였으나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 이건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유아들에게 모두 재료를 나누어 주니 10분이 흘렀대요. 뭐가 문제였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아이들이 직접 찾아와서 재료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일일이 나눠준 게 문제가 되는 건가? 그럴 수 있죠. 미술활동을 진행하는 도중 승희가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우가 어제 할머니께서 로봇을 사주셨다면서 자랑을 했대. 감상활동 중이에요. 다른 유아들이 로봇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성우에게 로봇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야기를 하던 승희는 말을 하다 멈췄대요. 그럼 아이들이 활동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는 성우에게 지금은 미술활동을 평가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승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고 말했대요. 그러나 하지만 유아들은 다시 성우의 로봇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나는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활동이 진행되지 않아 속상했대요. 어떻게 관심을 가져올 수 있을까? 자, 해답지를 좀 볼게요. 세 가지 각각의 이유,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점 세 가지. 유아 중심 교육은 유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교사학습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교사의 모든 교육적인 활동은 유아가 중심이 된다고
인트로덕션을 잡았어요. 사례에서 교사가 유아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점과 이유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인트로덕션이 없어도 요즘에는 이 사례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 돼요. 결국 같은 얘기니까. 교사가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정해서 유아들에게 순서대로 나눠주고 있다는 익샘플을 가져왔지. 교사는 다양하고 충분한 재료를 유아들에게 제공해서 유아들이 원하는 재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대집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집단으로 하고, 소집단 내에서 자유롭게 재료를 소개해 준 다음에 자유롭게 재료를 필요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먼저였죠. 여기서는 이유를 창의성과 독창성을 기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창의성과 독창성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디서 나와요? 느낌, 생각, 경험에서 나와요.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에 맞춰 적절한 도구를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라고 하는 말이 되어야 창의성, 독창성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얘기, 시범을 보여줄 때까지. 물론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범을 보여줄 수는 있죠. 그러나 방법 상황에서는 시범에 대한 얘기가 오죠. 시범 대신에 뭐가 필요해? 탐색. 그래서 그냥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충분한 시간, 그냥 허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허용적인 분위기. 느낌, 생각, 경험은 위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유로운 탐색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재료의 선택에 대한 부분, 재료의 탐색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뭇잎을 가져왔어요. 나뭇잎을 가져와서 프로타주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마른 나뭇잎은 좀 불리하잖아. 또 어떤 나뭇잎이 유리하겠어? 인맥이 확실하게 보이는 나뭇잎이 유리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탐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뭇잎을 이용한 프로타주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은 한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로봇에 관심을 갖는 성우에게. 성우에게 관심을 돌려서 얘기해주자니 승희가 울고, 승희를 얘기를 하자니 나머지 아이들이 관심을 안 갖고, 딜레마예요, 딜레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로봇에 대한 걸 읽어주지만 인도해야죠. 순서를 따져야 되죠. 아니면 뭘 통해서? 양말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은 좀 만족 지원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도 있지만 발표하고 있는 아이에 대한 의견 존중의 정신도 가져가야죠. 기술,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존중의 태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내용이에요. 융통성도 필요하지만 예의도 필요한 거예요. 될까요? 가봅시다. 그래서 아이들의 일반적인 어떤 특징 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하나 잡았고, 71페이지로 오게 되면 유진이는 지능은 정상이지만 활동을 할 때 성취도가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유아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성취도. 무슨 얘기일까? 지능은 정상이지만 성취도가 부족하다. 뭐 때문에 생길 수 있을까요? 주의 집중의 부족. 또 뭐 때문에 생길 수 있을까요? 활동 완수의 인내심, 끈기. 세 번째 뭐 때문일까요?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었을까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줄 수 있겠지.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해요. 즉답형 문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진이의 성취도가 부족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교사가 제공한 학습 활동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계속된 실패의 경험으로 활동의 의지가 부족해지고 자신감을 갖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대안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과제의 난이도로 대안을 얘기를 하면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뭐예요? 관찰. 발달과 학습에 적합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공해 줌으로써 성취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집중력의 부족, 몰입의 부족을 두 번째로 놓고 활동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는 어떤 성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환경을 재정비합니다. 때로 교사가 함께 활동을 하여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공동 놀이자가 되거나 비계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유아 특성 파악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좀 하나를 봤고요. 72페이지에 가면 문제를 그냥 팍 냈죠. 팍. 흥미가 없는 유아를 지도하기 위한 방안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일단은 첫 번째 얘기로 들어와야 되는 건 뭐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흥미가 없는지, 혹시 흥미를 갖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딘지에 대해서 뭘 찾아야 돼? 관찰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를 해줘야 돼요? 흥미 있어하는 활동과 흥미를 갖기 힘들어하는 형태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통합교육을 통해. 세 번째는 흥미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변화하거든요. 그 변화의 정도의 난이도 문제도 들어가요. 단순한 흥미의 차원을 넘어서서 몰입의 경우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그런 모든 형태의 과정이 뭘 중심으로? 놀이를 중심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얘기는 평가를 한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답이든 뭔가 지도하기 위한 방안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례에 문제점이 나오고 바로 나오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것에 있어서 특히 유아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관찰 평가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수평적인 부분에 내용 선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통합적인 부분. 세 번째는 그 형태의 활동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계열성을. 자, 눈높이 교육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대로만 이렇게 내지는 못하죠. 눈높이 교육. 그래서 눈높이 교육을 얘기를 한다는 건 발달 수준 확인한다는 것이고, 혹은 선경험, 선개념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 눈높이 교육을 한다는 건 개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여기 답변의 구성 형태만 한번 봐볼게요. 눈높이 교육을 얘기를 한다면 연령별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 통원버스 안전지도를 한다면 3세는 승차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4세는 그림자로 자료를 통해서, 5세는 승차 경험을 회상해 보면서 동작적 표상, 영상적 표상, 상징적 표상 이런 얘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쓰면 점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점수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둘째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눈높이 교육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특성상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컨대 발달 특성상 문자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인 방법보다는 사물을 직접 조작하는 놀이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를 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서포팅을 주고. 자유선택 활동 시 쌓기 영역에서 다양한 교통기관을 구성하고 역할 영역과 연계해서 관심을 갖고 에피소드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유아들의 놀이세계 안에서 에피소드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눈높이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하나는 선경험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친숙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학습할 수 있겠다. 교통기관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교통기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하기 전에 유아들이 이용해본 교통기관에 대해서 회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명료해요. 넷째, 유아들의 개별 특성, 이런 것도 눈높이 교육의 하나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유아에게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유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활동을 제공하고 교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예를 만드는 게 결국엔 합격의 길이라니까. 교통기관 그림카드를 이용한 패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있다면 패턴 활동의 난이도를 조정해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눈높이 교육의 의미라니까. 난이도를 어떻게 줄 거냐? 예를 들어서 색으로 줄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그러니까 교통기관 그림 활동에 해당되는 거면 모양 크기를 같이 주지 않고 크기별로 색깔별로 먼저 주고 확인하도록 한다. 패턴 활동에서 중간에 걸 먼저 물어보지 않고 끝에 다음에 올 걸 물어본 다음에 중간에 올 걸 물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많은 내용들이 다 이 답안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74초) 이렇게도 냈던군요. 그러니까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 이런 얘기들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일 연령 집단의 동질 집단으로 구성했을 때 장점은 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요구가 비슷해서 교사의 일과 계획과 환경 구성이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하나를 잡았어요. 호남 연령 학급보다 교사의 부담이 적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유사한 수준끼리 또래 집단이 형성되므로 유아들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반면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래 간 경쟁, 긴장감, 분쟁. 그래서 형제관계나 가족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요. 그럼 이질 집단은 어떠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으로 해두셔야 돼요. 꼭 성숙주의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행동주의 이런 거로만 따질 게 아니라, 각 장점은 다연령 유아 간의 연계적 관계 형성이다. 이게 이질 집단을 보통 얘기를 하면 능력 수준의 차이, 그것이 보통 연령의 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 연령의 경우 자극을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큰 연령들은 지식의 정교와 리더십의 발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단점, 학급 운영의 수업 부담이 커지고 교사가 겪는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로도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75페이지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7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는 자 밑줄 치세요. 보자마자 구상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유치원 입구에서 가기 싫다면 어머니께 떼를 쓴대. 많이 봤던 내용이야. 민지 어머니는 민지에게 유치원에 다녀오면 토끼 인형을 사줄게 라며 등교하도록 한다. 또한 민지는 교실에서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놀이를 하지 않고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쳐다보거나 교사 주변을 서성대곤 한대.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분리불안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 사회성 부족으로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쓰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언어적인 문제인가? 옆에 보면 짝을 찾는 게임 활동에서 짝을 찾지 못해 교사가 알려준 짝 곁에 마지못해 서 있었다. 그러면 활동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참여 능력 부족,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럼 분리불안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엄마도 문제가 되죠. 어머니의 이거보다는 문제를 좀 덜 정확하게 복기를 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아가 집에서 있는 토끼 인형을 가지고 유치원도 갔다가 점점 체계적 중간법을 이용해서 점점 집에다가 토끼 인형을 놓고 유치원에 혼자 갈 수 있도록 한다 정도가 돼야 되죠. 잘못하면 이 토끼 인형을 사주는 것이 분리불안을 더욱 가속화하는 자극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사회성 부족. 그러면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친구가 다가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말을 건네는 방법, 혹은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유하는 방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학습 참여 능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봐보세요. 민지가 분리불안 문제를 잊고 때를 쓰는 문제, 그래서 민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 하나, 다음에 유아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하자면 말을 걸지 못하는 형태의 얘기들, 또 교사에게도 서성거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그러면 교사가 직접 민지에게 어떻게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지, 친구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함께 놀이할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이런 예시문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맨 마지막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거 이야기하고 쓰는 활동과 게임 활동에서 짝을 찾지 못하는 형태의 활동들에 대한 얘기는 따로따로 언어적인 형태의 활동과 아니면 게임 활동에서의 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형태의 활동 등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겠는데, 학습 활동에 대한 참여 능력 부족으로 보고, 규칙 혹은 유아의 자발적인 어떤 그 자유로운 활동으로 유도를 한다. 그리고 민지가 대답할 수 있는 단답형의 대답부터 시작해서 대답의 폭을 넓혀 나간다. 이렇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거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까지 연결되는 다양한 지시 형태를 갖춰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전에 혹시 집회 다녀오시거나 하신 분들 계시면, 그래서 수업을 못 들으시거나 하신 분들 계시면, 아마 학원에 말씀하시면 문자로 넣어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안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듣고 있고 현직 교사들과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에요. 무슨 문제면 누군가는 주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충분히 팔로잉 할 수 있고요. 의견을 동참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꼭 모든 걸 다 전폐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자꾸 매몰되면 안 돼요.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보고 이러면 안 되겠네.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을 보여주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지금 어떤 얘기들까지 이제 교류가 되고 있는 중이냐면 현직 교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게 지금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법령이 만들어지려면 미리 공청회도 거치고 법령을 발의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도 거치고 다양한 의견 집단을 들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먼저 해놓고 나서 바로 현장에서 의견 수렴하고 하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밝히라라고 해서 끝까지 뭐를 하거나 거기에만 매몰되거나 하는 거는 본인이 조금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잘 보시고 확인하시고 대처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정보를 보고 분석할 줄 알되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내 거를 챙기고 뭐를 하자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사람의 그 스펙트럼은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좀 더 주도적으로 나의 인생의 가치관상 이거는 용납이 안 돼 이럴 수도 있고요. 마음에 있지만 천천히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은 다양해요, 이렇게. 근데 내가 뭐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셀만이 얘기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아우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한쪽 극단으로 가면 반대급부가 와요. 파도가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늘 조금 명확하게 보시고 조금 좀 냉정하게 상황들을 봐야 돼요. 아니 이게 냉정할 일입니까? 이게 넘어가면 끝인데? 그럴 수 있지만 침착해야죠. 바라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주장하고 얘기할 것들이 있는 거고, 원래 그러니까 여러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런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건 사안이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상황을 보고 그렇지만 내 이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침착하고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서 해내야 되는 것, 다양한 차원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수험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현직 교사들한테 야, 왜 안 해? 니들이 해야지. 막 이런 얘기 해요. 당신들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그걸 더 찾으라고 하고 뭐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알아서 그 의견에 동조하고 유치원 현장에서 있는 얘기하고 원감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교원 단체를 막론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찾아봐야겠지만 첫 번째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첫 번째의 문제점은 그 발칙한 발상이에요. 사립유치원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발칙한 발상이에요. 여기서부터 뭔가 로비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 논리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논리로 뭐가 필요해? 고용승계가 필요해. 근데 사립을 고용승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편법으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위탁이야. 그럼 이게 사립이야, 공립이야? 여기가 이상해요. 여기가. 그리고
교사를 어떻게 고용 승계해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화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의 의견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난 이 일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 일에 더 내 가치관이 맞아요. 얼마든지 가서 하고 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심지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정에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강정 활동가로 제 학생 중에. 그래서 물었어요. 이 일이 중요해? 아니면 교사가 되는 게 중요해? 본인은 교사는 나중에도 될 수 있지만 강정의 구럼비는 한번 폭파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내려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 가지고 내려갔어요. 전에도 한번 가서 만났고 얘기하고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근데 시험은 안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공을 바꿨어요. 국어 전공이었는데 사회학 전공으로 바꿨고 여성주의 사회학을 하고 있어요. 녹색당 당원이에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가치의 기준에서 판단하세요.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가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힘을 보탤 때 힘을 보태고 그렇지만 나는 또 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불합리함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맞죠? 이 안에서 얼마나 화가 치밀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그냥 숟가락 얹어갖고 푹 들어오려고 하냐. 이 화가 치밀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또 지원 사항들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절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고 지원할 때 하고 또 의견을 합칠 때 합치고 그렇지만 내가 내 길을 잘 조절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변절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주의야. 파쇼야 파쇼. 우파 파쇼인지 좌파 파쇼인지 모르겠는데 파쇼예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오전에 얘기했지만 왜 생각이 없겠어요. 거기 가서 의견을 같이 합치고 하는 거. 그렇지만 선생님 내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준비를 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준비를 시켜줘야지. 그럼 다양한 길이 있는데 꼭 휴강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거로 선생을 판단하거나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없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시험 보기 전에도 전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 중심에서 잘 봐야 된다고. 이미 얘기를 듣고 일정 정도의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었던 바예요. 그러니까 어울렁더울렁 하지 마세요. 냉철하셔야 되고 잘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매도하지 말고 생각이 달라도 이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범주 안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